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상당히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의 긴급회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 중 지금까지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미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이처럼 지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오전의 그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윤석열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 문재인 측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의제 조율 등을 통해서 조만간 만날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이 청와대에서 열린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참석한 뒤 갑자기 협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본인 입으로 전한 겁니다. 자, 지난 16일 회동을 4시간 앞두고 갑자기 불발됐던 윤석열과 문재인 두 사람의 회동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두 사람 사이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만에 장제원 실장은 빈손으로 일어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처럼 미래의 권력인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겠다는데 오전까지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청와대가 갑자기 돌변해버린 겁니다. 자, 장제원 이철희 간의 핫라인은 2시간 만에 끊겼습니다.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다음 회동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싹싹 빌면서 무조건 이야기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같이 496억 원의 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예비비도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나자 누가 만납니까? 지금 격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청와대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천막 집무실이라도 만들어라.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하면 좋아, 그래,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서 안방 화장실까지 다 개방해버리고 국민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근무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많이 보는 급조된 그런 사무실 만들어서 백악관처럼 꾸미고 임시로 근무하면 어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대통령 집무실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있는 인수위 통이동 사무실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취임에도 그냥 그대로 근무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직접 국무회의에 이 예비비를 상정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뒤 여건이 마련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그런 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말한 그 발언 중에서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이 분노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김은혜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 인계 업무의 필요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강제할 방법은 없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멱살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발언인가. 그렇다면 5월 10일 0시 이후 청와대를 전면 공개하겠다, 약속 지킨다. 그리고 5월 10일 0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법적인 그 시간 이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문재인 당신이 강제할 방법은 이제 없는 거야. 앞으로 5년 동안 복창해야 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협치고 뭐고 이제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 민주당의 172석 의원들 협치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안 되겠다. 강제할 방법이 없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 이 말은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자, 오늘 장제원 의원이 이 2시간 정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온탕 냉탕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김은혜 대변인이 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제원, 이철희 두 사람이 만날 것 같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춧가루 뿌리기 작전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 서울 모처에서 만난 이철희,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 및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런 기조하에 장제원 실장이 이철희 수석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런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청와대는 언제나 열려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박수현 수석이 오후 4시 반쯤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다. 이런 청와대 입장을 NSC가 끝나자마자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도 어려운 것으로 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한다인의 실무노인은 이 순간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내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철희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장제원 실장이 이 상황에서 회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 말한 것으로 한다. 결국 회동 날짜도 확정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당선인과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진지를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상황 파악을 좀 한 것 같았는데 민주당이 뒤에서 무슨 협박을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한마디.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똑같이 말할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